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국회의원 이하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차기 대선에서 다시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법적 문제 직면에 있으며 2심 항소심 판결이 3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2심 판결의 여부가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3월로 예상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시리즈로 분석하겠습니다. 제1편,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위험인 피선거권 박탈 위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공직선거법을 참조해야 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그리고 제26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입니다. 법 조문을 보면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264조입니다.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경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형사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고합 660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가 A씨와의 교우 행위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발언을 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판례 법리들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그에 따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5도 1202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1심을 받아들였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선거범 등의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10년, 형이 집행이 종료되고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 조항들의 의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가 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심 항소를 하였으며 아까 말했다시피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심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 혹은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법 위험이 해소되며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검찰 측이 형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가 1심과 같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그보다 중한 선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직을 당선 무효로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대로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항의 의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최소 2034년 3월 25일까지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징역형만 선고되었다면 그 이후 남은 기한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거리 시 발생할 2025년 조기 대선, 윤석열 대통령 복직 시 발생할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2030년 혹은 2032년 대선, 2032년 총선, 그리고 2034년 3월 25일까지의 재보궐선거,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그 이후의 선거들마저 남은 기한 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제1항,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총선거에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항, 제1호, 감옥,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보자의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한다는 법령으로 보전받은 국회의원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금액은 비공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총선뿐만 아니라 2022년에 참가하였던 대선의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총선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제1항을 다시 보면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또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1항, 제1호 감옥에서 반환받은 기탁금 3억 원,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항, 제1호, 과목, 대통령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 도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총선과 대선의 선거 비용 반환 주체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추천해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며 이는 당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정치적 변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정 1년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34억 원을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략을 재정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계에서는 벌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시 분당하여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는 전략, 이른바 정당 쪼개기, 정당을 분당하여 다른 당을 만드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열이나 외부적으로 추가적인 정치적 논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의 대응 방향과 선거 캠페인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모든 리스크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2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역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내려지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상황을 위해 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 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대법원 30은 법률심이며 법률의 해석과 적용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 기간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며 복잡한 사건, 정치적 논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은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이와 크게 차이나지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 기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직권남용 사건, 일명 국정농단 사건은 3심까지 약 3년,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 뇌물 사건, 일명 다스 사건은 3심까지 약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사건은 3심까지 약 2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3심까지 약 4년이 걸린 것으로 볼 때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1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상 2025년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선거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2025년 조기 대선에 출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를 목표로 이재명 대표는 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무슨 사유로 상고할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고 사유로는 법률의 해석 문제 제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관련 조항의 해석이 기존 판례와 다르다고 주장할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성과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 유사 사건 대비 과도한 형량을 강조하며 감경 요청 가능성. 법원은 형량을 선고할 때 기존 판례를 참고하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경우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을 형량이 과도하거나 가볍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은 유죄를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아내도 승리하는 구도이기에 가능성이 더더욱 높습니다. 절차상 위법성 주장, 수사 및 증거 채택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거나 증거 채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위법한 수사나 증거 채택 과정이 있음을 증명하여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은 최후의 수단으로 수사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위법함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증거들을 위법하며 수사가 위법하였기에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 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재판은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부터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 법률 심판 제청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까지 공직선거법 재판을 진행하며 법적 절차가 지속되는 동안 피선거권을 유지하여 2025년 조기 대선 입후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